분명히 잘해주는 사람인데 설레지 않습니다. 연락도 자주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뭐든 맞춰주는데 왜인지 모르게 끌리지 않습니다. 반면 연락도 불규칙하고 딱히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더 보고 싶어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현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끌리지 않고 나쁜 사람한테 끌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 끌리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자신의 연애 패턴이 왜 그렇게 반복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해줄 때 끌림이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도파민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 상태에서 더 많이 분비됩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됩니다. 매번 당첨되는 슬롯머신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당첨되는 슬롯머신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그 불규칙한 보상이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빠르게 답장이 오면 뇌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별한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답장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뇌가 계속 기다리고 확인합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매번 당첨되는 슬롯머신입니다. 항상 연락이 오고, 항상 챙겨주고, 항상 맞춰줍니다. 뇌가 거기에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익숙함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설렘이 사라지는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에 낮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가용성 편향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희소성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은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물건에도 적용되고 사람한테도 적용됩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너무 쉽게 얻어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뭘 해도 여기 있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굴어도 여기 있을 것 같은 사람. 이 확실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를 낮춰버립니다. 잃을 것 같지 않은 것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사람. 내가 조금 잘못하면 떠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 긴장감이 뇌를 깨웁니다. 이 사람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게 끌림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그 사람이 실제로 좋아서 끌리는 게 아닙니다.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끌림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감정 속에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아 위협의 부재입니다. 약간 차갑게 굴거나 반응이 불규칙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더 잘 보이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끊임없이 신경 쓰입니다. 이 신경 쓰임이 설렘과 비슷한 신체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이 되고,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걸 사랑이나 끌림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각성 상태입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이 자아 위협이 없습니다. 나를 거절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를 떠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가 이 관계를 안전지대로 처리합니다. 안전지대에서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성이 없으니 설렘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너무 편안한 관계가 설렘을 죽이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노력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주면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 받는 쪽은 이상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감사하면서도 왠지 답답합니다. 잘 대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설레지 않습니다. 이 답답함과 부담이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면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주고받는 균형이 맞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 불균형이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불편함이 관계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그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받는 쪽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이 쌓이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서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신비감의 소멸입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자신을 다 보여줍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표현하고 자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전부 드러냅니다. 이 투명함이 처음엔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투명함이 궁금증을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게 이미 알고 있으니 새롭게 알아갈 게 없습니다. 끌림의 핵심 중 하나는 알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궁금증이 살아있어야 계속 관심이 유지됩니다. 근데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이 궁금증을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다 보여주기 때문에 더 볼 게 없습니다. 더 볼 게 없으면 관심이 식습니다. 6번째 이유는 감정의 대칭성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비슷한 수준일 때 관계가 가장 활발합니다. 한쪽이 훨씬 많이 좋아하면 많이 좋아하는 쪽은 불안해지고 덜 좋아하는 쪽은 부담스러워집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감정을 먼저 크게 투자합니다. 아직 상대방이 그 수준까지 감정을 발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엄청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비대칭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이 정도가 아닌데 저 사람은 이미 저 정도라니. 이 간격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부담을 느끼면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게 끌림과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들을 알고 나면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이 단순한 밀당 전략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문제는 전략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거나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구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인위적임이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안해서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잃을까봐 잘해줍니다. 이 사람이 떠날까봐 맞춰줍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챙겨줍니다. 이 불안이 과한 친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한 친절이 오히려 끌림을 죽입니다. 불안해서 나오는 친절은 상대방한테 느껴집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진 못하더라도 왠지 이 사람이 필사적인 것 같다는 감각으로 전달됩니다. 그 필사적임이 끌림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은 다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잘해주는 거. 이건 과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끌림을 유지시킵니다. 너무 잘해주는 것의 진짜 문제는 잘해주는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친절과 불안에서 나오는 친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친절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 선택입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친절은 상대방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차이가 상대방한테 전달됩니다. 자신감에서 나온 친절을 받으면 따뜻합니다. 불안에서 나온 친절을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방식보다 잘해주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잘해주는 거. 이게 끌림을 유지시키는 친절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잘해주는 거. 이게 끌림을 죽이는 친절입니다. 연애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관계에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멀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잘해줬는지를 돌아보세요.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붙잡고 싶어서였는지 그 답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입니다. 너무 잘해줄 때 끌림이 사라지는 현상을 실제 상황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썸을 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연락을 빠르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늦게 답장을 합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다른 사람이 생긴 건지, 관심이 줄어든 건지, 이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 많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 사람 생각이 더 자주 납니다. 더 보고 싶어집니다. 반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연락이 당연해집니다.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연락이 없는 날이 더 신경 쓰일 정도가 됩니다.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바로 도파민의 작동 방식입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과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에는 뇌가 익숙해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는 뇌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 패턴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관심을 보내는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나게 관심을 쏟다가 갑자기 차갑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관심을 받을 때의 기쁨이 과하게 증폭됩니다. 그리고 차가울 때의 불안이 그 기쁨을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이 사이클이 중독처럼 작동합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에 인상이 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정적 자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선명하게 남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한테는 끌리지 않는 현상의 심리적 배경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끌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끌림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한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해주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잘해주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잘해주면서 자신을 잃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일정에 맞추고,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춥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뒤로 밀립니다. 자신의 일상이 흐트러집니다. 자신의 시간이 상대방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신이 소진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 고갈됩니다. 그 고갈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 눈에 자신이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항상 맞춰주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한테는 설렘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있고, 자신의 일상이 있고, 자신의 시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해줄 때 끌림이 유지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해줄 때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바빠 보이라는 전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갖고 가는 관심사가 있어야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있는 사람은 굳이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림을 유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해줄 때 끌림이 사라지는 현상을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차갑게 굴겠다. 이제부터는 잘해주지 않겠다. 이 극단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인 차가움은 금방 들킵니다. 원래 따뜻한 사람이 억지로 차갑게 구는 게 티가 납니다. 그 어색함이 오히려 더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방향은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잘해주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좋아하되, 그 좋아함이 불안해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상대방과 함께하되, 상대방 없이도 괜찮은 사람으로 있는 것. 이게 끌림을 유지시키면서 진심으로 잘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 잘해줘서 끌림이 사라진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후속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멀어지면 더 잘해주려 합니다. 상대방이 차갑게 굴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된 건지 더 챙겨줍니다. 더 연락하고 더 맞춰줍니다. 이게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걸 알면서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패턴이 왜 생기는지를 보면 불안해서 시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멀어질수록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더 잘해주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멀어집니다. 더 멀어지면 더 두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더 잘해주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해도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그 다짐이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불안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잃는 게 이렇게 두려운지를요. 대부분의 경우 그 두려움은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것들이 연애에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을 연애로 해결하려는 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연애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내면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다루는 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안을 줄여가는 과정이 연애에서 덜 매달리게 만들어줍니다. 덜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덜 과하게 잘해주게 됩니다. 너무 잘해줄 때 끌림이 사라지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잘해주는 행동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좋아서 잘해주는 것. 이건 끌림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잘해주는 것. 이건 끌림을 죽입니다. 그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마음을 느낍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도 감각으로 느낍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건강한 연애의 시작이고 끌림을 유지하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너무 잘해줘서 상대방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주는 방식의 뿌리가 달랐던 겁니다. 그 뿌리를 바꾸는 것.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을 밀당 전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게 보내거나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거나 일부러 바빠 보이려 하는 것. 이건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자신이 나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연기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배신감이 관계를 더 크게 망가뜨립니다. 진짜 핵심은 전략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책임지는 것. 이것들이 갖춰진 사람은 굳이 전략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그 좋아함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 그 좋아함이 불안해서 나오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좋아하지만 잃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잃어도 괜찮은 자신이 되는 것. 이게 방향입니다. 잃어도 괜찮다는 게 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자신은 괜찮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하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잘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람이니까 굳이 더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가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유에서 나오는 친절이 진짜 끌림을 유지시키는 친절입니다. 너무 잘해줄 때 끌림이 사라지는 이유. 그건 결국 잘해주는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답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면 자연스러운 친절이 남습니다. 그 친절이 끌림을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한테는 끌릴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자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중심이 있고,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잘해줄 때, 그 끌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좋은 사람이어서 끌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잘해주기 때문에 끌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오래갑니다. 연애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지만 이 사람이 있어서 더 좋다는 상태입니다. 없어도 괜찮지만 있어서 더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잘해줄 때 끌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잘해줄 때 끌림이 유지됩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너무 잘해줄 때 끌림이 사라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현상이 연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받는 쪽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는 쪽을 소진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균형 잡힌 관계가 오래갑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연애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덜 두려워하면서 더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잘해줘서 상대방을 잃었던 기억이 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좋아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지, 진심에서 나오는 건지를 아는 것. 그 알미 연애를 바꿉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친절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 하나가 전혀 다른 연애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연애는 달라집니다.